이름 기억한다. 베셀 반데어 콜크 14장 408페이지. 두 가지 자기인식 시기. 하지만 면담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곧바로 언어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내가 심리분석 받을 때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나는 말을 수월하게 잘하는 편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내 감정들을 깊이 있게 전부 한꺼번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곧 깨달았다. 살면서 가장 내밀한 일,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 혹은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떠오르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 마음의 눈앞에 펼쳐진 오래전 그 일의 장면들을 되살리고 그 당시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느끼도록 둘 것이냐, 아니면 분석을 담당한 사람에게 과거의 일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선 것이다. 후자를 택하면 곧바로 나 자신과의 접촉이 끊어지고 내가 하는 말에 상담사가 어떤 의견을 보이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가 약간이라도 의심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나는 다시 차단 상태가 되어 다시 그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가 겪은 굉장히 내밀한 일을 설명할 때 실제로 내가 나 자신과의 접촉은 끊어진다 라는 부분인 거지. 그리고 타인의 반응을 살피게 되고 타인이 만약에 이제 어떤 판단이나 그 일을 조금 결정적으로 뭔가 정의적으로 보려는 기미가 있으면 나는 타인과의 연결을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연 그 부분을 다시 차단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어서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인간에게는 각기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자기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를 추적하는 인식과 현재의 자기 상태에 대한 인식이다. 자전적 자기라고 불리는 첫 번째 자기는 다양한 경험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조합한다. 이 시스템의 기반은 언어로 이야기는 인식이 변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고 말을 하면서 계속 변화한다. 이야기는 계속 변화한다. 두 번째 시스템은 순간순간 인식하는 자기로 대부분 신체 감각을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안전한 기분을 느끼고 쫓기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자기인식은 뇌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며 이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내측 전전두엽에 위치하면서 자기인식 기능만 담당하는 시스템만이 정서적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룹 상담을 실시하면서 나는 때때로 이 두 시스템이 나란히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죽음과 파괴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군인들의 몸에서 자연스레 긍지와 소속감이 퍼져나올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자신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환자들 중에는 몸을 훅 숙인 채 목소리에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을 이루는 시스템 중에서 한 곳은 일반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 스스로 그 이야기에 담긴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스템에는 진실이 기록된다. 즉,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기록되는 것이다. 우리가 접근하고 친숙해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스템은 바로 이 두 번째다. 아주 최근에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레지던트들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의 상담을 실시했다. 척두엽 간질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정신의학과 검사를 받는 중이었다. 레지던트들은 증상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 간질 진단을 받은 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유와 같은 표준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환자는 덤덤하게 상호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5살 때 처음 진단을 받았고 직장을 잃었으며 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살았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러다 레지던트 한 명이 무슨 이유인지 이 환자에게 혹시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환자는 애정이나 성적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레지던트가 개인적으로 따로 염두에 둔 부분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의아해했다. 환자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로는 직장을 잃고 왜 그토록 심하게 절망했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없기는 했다. 그래서 나는 5살짜리 소녀가 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었다.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해두지 않은 질문이었기에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자신과 접촉해야 했다.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그 환자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이후에 생긴 최악의 결과는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진 절 그저 결함 있는 아이로만 생각했어요.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녀는 스스로 돌봐야만 했다. 나는 다시 갓 간질 진단을 받은 어린 여자아이가 홀로 남겨진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느껴지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간 자신이 겪은 고독을 울부짖거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을 떠올리며 화를 내는 대신 그녀는 내게 사납게 쏘아붙였다. 저는 남에게 의존하는 아이였어요. 더 씩씩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격한 감정은 절망을 이겨내려고 부단히 애써온 그녀의 일부분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당시 그녀를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겁먹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작은 소녀가 혼자 견디며 느낀 기분과 가족들의 법으로 병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게끔 허락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겨우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도움을 받아야 했고 누군가 그 아이를 돌봐줘야 했다고요.
일을 마친 그녀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지 내게 자랑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중을 위한 이야기와 내적 경험이 마침내 만난 것이다. 그래서 애정이나 성적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 그 부분은 안 나왔네. 뭐지?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기분이었냐라고 2번이나 물어봤는데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때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진단받은 이후에 아버지가 나를 그냥 결함 있는 아이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나를 돌봄을 받지 않았다. 라고 어쨌든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2번째로 다시 물어봤을 때는 이제 건드려진 거지. 객관성. 그랬을 때 감정이 건드려져서 나는 더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되게 사납게 쏘아붙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이 의사가 환자에게 너의 이런 격한 감정은 사실 네가 절망을 이겨내려고 애써온 어떤 한 사람의 일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 그녀를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바로 이 애써온 부분,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절망에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내면을 다시 재건하고 힘쓰고 해서 애써온 그 부분이 이 한 사람을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의사가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의 반응을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겁먹고 이런 작은 소녀가 혼자 견디며 느낀 기분과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내면의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게 두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돼요. 라고 이제 더 이끌어줬고, 그 작은 소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로 느끼는 부분, 정말로 절망적이었던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해도 된다. 이야기하게끔 두세요. 이야기하게끔 허락하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녀가 그 다음에 완전히 오픈된 거지. 이 부분 되게 좋네. 조금 더 읽자면, 몸은 가교다. 트라우마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일을 겪은 후 느끼는 고립감을 덜어주고 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방법을 택하는지 설명해준다. 의사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진단을 내리고 불면증, 분노왕몽, 정신이 멍해지는 증상 등 환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야기는 비난 대상을 집어주기도 한다. 비난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나아지도록 도와준다. 오래전 나의 선생님이신 엘빈 샘라드는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 증오는 세상에 돌아가게 만듭니다. 반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 변화는 사실상 더 이상 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수준이다. 이 중요한 사실이 이야기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내가 더 이상 나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언어가 발전해온 이유는 주로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지
우리 내면의 기분, 내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뇌의 언어 센터는 자기를 경험하는 센터와 거리상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묘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장 사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건 두툼한 가죽 벙어리 장갑을 낀 손으로 깊은 우물바닥에 손을 뻗어 자칫 잘못하면 부서져 버릴 크리스털 장식 인형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잡힐 듯 미끄러져 나가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과거는 자기 관찰과 감각, 목소리의 톤, 몸의 긴장도로 이야기하는 신체 기반 자기 시스템의 참여를 유도하면 꽉 붙잡을 수 있다. 본능적인 감각을 스스로 인지할 줄 아는 능력은 정서적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어떤 환자가 내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 때 겨우 8살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그에게 자신을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한다. 2번 다시 보지 못한 그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몸 어느 위치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가? 직감을 활성화시키고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즉 내면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내주형 감각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